저는 서브프라임 때 정통으로 맞았었는데 주식을 팔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100으로 다 최저점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맞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그런 주식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폭락장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계좌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가 예. 사실 관건이긴 한데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막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올라가고 예.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냥 손절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들어가야 된다. 뭐 예. 그런 의견도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그냥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달란트님께서 마이너스 5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토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 특별하지 않은 게 국민연금마저도 지금 올해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타나거든요. 국민연금이. 왜냐면 이제 시장 평균만큼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 증시도 고점 대비 이제 20% 이상 하락하고 우리나라도 고점 대비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 그 물량 중에서 채권 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마저도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통 일반 투자자가 너 요즘에 마이너스 20% 났어라고 하면 선바. 선바. 그렇죠. 잘했는데. 잘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네. 마이너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한 30에서 40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자가 굉장히 심리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이 만약에 내가 원래 좀 성장성 있고 좋다라고 생각했던 주식들이 마이너스 3, 40%가 났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손실을 확정지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본전 심리가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점에서 더 떨어지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심리전에 이기지 못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두 번만 딱 실패해버리면 그럼 완전 멘탈 이제 나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40이 가도 지금 지수가 2300이니까 만약에 뭐 지수가 여기서 뭐 정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될수록 폭이 점점 작아지거든요. 뭐냐면은 100에서 30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30%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70이 되잖아요. 네. 그럼 70에서 마이너스 30%면 20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극단적으로 그 마이너스 80%랑 마이너스 90%랑 그 10%포인트 차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금액은 50% 떨어져야지 사실 거기에서 90%가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수록 사실은 떨어지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데 단지 공포심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이너스 3, 40인데 마이너스 50이 두렵다 해서 미리 팔아놓으면은 지금 이미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3, 40이 손실이 확정된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금리나 이런 상황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저점에 사서 더 저점에 사서 이렇게 매매를 잘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로라고 하죠. 그렇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엇박자가 나면서 엇박자가 나면서 손실이 마이너스 40에서 이제 더 막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저는 95%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심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미 손실이 뭐 3,500만 원이 났는데 그럼 6,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다시 1억으로 복구를 하려고 한다는 거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질 때 조금씩 더 사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자본주의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오를까 떨어질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제일 하는 게 마음 편하냐면요. 망할까 안 망할까. 그것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 회사는 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오히려 저점에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 산다고 하면은 왜 조금을 사냐면 어차피 작게 산다고 해서 뭐 매수 단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심리적인 어떤
이게 안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 주라도 이렇게 사면은 약간 안정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영님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다 맞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때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손절을 하지 않고 예. 이렇게 잘 버티셔서 이제 오셨는지 그때 약간 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서브프라임 때 사실은 거의 진짜 정통으로 네. 정통으로 맞았었는데 그때 제가 주식을 팔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주력 포트폴리오가 어떤 거였냐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와 LG화학, 그 다음에 신한지주, 그리고 고려아연이 주력 포트폴리오였거든요. 고려아연 예. 엄청 올랐잖아요. 예, 고려아연이 주력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제가 그 신한지주는 투자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KB금융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서 제일 큰 은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대모비스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회사를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견학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회사가 망하면 그냥 우리나라도 정말 심각해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너무 잘 아는 상황이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한참 중국에 뭔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많다고 해서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가 그 포트폴리오였는데 서브프라임 때 떨어질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회사 중에 하나라도 망하면은 우리나라도 끝장이다. 좀 약간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신한지주나 어차피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쪽 이제 완전 계열사니까. 현대모비스가 망하면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가 이제 휘청거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LG도 마찬가지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은 동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회사가 망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했냐면 현대모비스가 10만 원일 때 제가 한 10만 원 해서 11만 원 정도 샀는데 그게 6만 원? 6만 원까지 떨어지고 고려아연도 제가 12만 원 정도에 샀는데 4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신한지주를 제가 4만 2천 원에 샀는데 그게 16,000원까지 떨어지고 다 토막이 아니네요. 예. 3분의 1 토막이네요. 다. 거의 그때 마이너스 와. 70%까지.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그 당시에도 우량주였을 텐데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예. 하니까 버티지 못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그때 이제 그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글을 쓰다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낸 게 이제 첫 책. 반성문을 나는 왜 뭐가 잘못됐고 뭘 제대로 투자하지 못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쓰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100으로 다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예, 100이요. 거의 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심지어 플러스 400, 500 약간 고려아연이 그 다음에 엄청 올랐어요. 예, 기억이 왜냐면 나는 게 10배 정도 올랐어요. 진짜. 최저점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맞아요. 지금 네. 올라가고 지금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 아이언 업체 중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글로벌 아이언 업체가 고려아연이 굉장히 글로벌 아이언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개, 3개만 살아남고 다 파산해버리고 다 파산해버려서 이제 아이언 완전 독점? 약간 그렇게 되고 그리고 현대모비스나 뭐 LG화학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떨어지다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중소 이제 업체들이 다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다 쓰러지고 약간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서브프라임 상황과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브프라임이 더 심했어요. 훨씬 심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서브프라임은 그때 S&P 그러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 모기지 채권을 AAA 등급을 했었던 게 알고 보니까 F 등급이 정크였는데 A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뭐 미국이 어떤 기축통화의 어떤 그런 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관점이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달러란 채권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이 붕괴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도 강달러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단지 이제 연준이 너무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이제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저금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양적 완화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 예를 들면 미국 국민한테 그때 거의 인당 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원금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통화량이 많은 상황인데 이 통화량이 많은 상황은 사실 간단해요.
이 처리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네. 금리를 올리면 돼요. 그렇죠, 사실. 금리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하나 둘씩 파산하고 이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이제 살아남을 텐데 그 과정마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왜냐하면 그 기업이 주식이 빠지면서 이제 부실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5개 살 거 1개밖에 안 사고 3개 살 거 나는 안 사. 약간 이렇게 되면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니까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제 서브프라임하고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 기준금리가 2.5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렸는데 기준금리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한 4%까지 올라가면은 네. 이제 엄청난 좀 어려움이 겪겠지만 결국은 이제 거품이 빠지고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힘든 과정인 거죠. 견디는 그 시간이. 그렇죠. 이게 견디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금 버블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유혹은 있을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에 사실 이게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뭐 어떤 전문가는 제가 기억에 나는 게 한 코스피가 한 900 얼마까지 찍고 한 1100, 1200까지 반등했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 6개월 정도 내다보고 풋옵션을 사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완전히 그때 그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부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다. 계속 막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을 텐데 팔고 다시 살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저점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단기로 치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위험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풋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풋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풋을 하나의 전략으로 쓸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세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작고 거기에다가 풋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든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풋이 굉장히 위험하고 선물 매도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재화에 제한이 없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왜냐면은 지금은 금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를 그냥 찍어내면은 돈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은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일부러 경기 침체를 만드는 거지. 이게 너무 사람들이 너무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뭐랄까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뭐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말을 조금 더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든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풋이나 일단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 투자자들이 단순 어떤 투자 목적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약간 풋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주식들이 결과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그런 기회를 누리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팔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이 위기 때 성장성이 확실한 기업을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관련 주식 같은 경우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이 결국 살아남는 기업이 이것들을 다 독식 갖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